자, 그리고 최근 CB 발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CB 전환 가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6일 33회차 CB 발행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300억은 투자 용도로 쓴다고 했고요. 100억은 운영 자금으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회사에서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본시장을 통한 방법, 그리고 자본시장을 통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시장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 주식시장을 통하지 않는 방법, 상장회사는 주식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본시장을 통하지 않는 방법, 이를테면 회사가 그냥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올 수 있겠죠. 여타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회사채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잠깐 알아보도록 하죠. 쉽게. 회사채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내가 100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을 발행합니다. 자, 이 제 회사채를 사주시면 제가 얼마 뒤에 이자 10%에서 110원의 돈을 드릴게요. 지금 100원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해서 회사채를 빌려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은 저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110원을 갚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회사채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돼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만기가 되면은 내가 100원을 빌렸잖아요. 나중에 110원으로 갚아야 됩니다. 꼭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회사채는. 근데 좀 있으면 12 전환사채를 제가 알아볼 텐데, 전환사채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고, 이를테면 제가 만약에 100원이 필요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만기 때 되면은 제가 100원 드릴게요. 지금 100원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채보다 CB는 이자가 좀 더 싸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5원을 주는 거고요. 만기 때 되면 105원을 제가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자, 만기 때 보니까 내가 주식을 100원에 사갔는데 주가가 2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돈 빌려간 사람이 저는 그냥 이자 5% 포기하고 그냥 주식으로 받아갈게요 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돈 안 갚아도 돼요. 부채가 자본으로 넘어가요. 중요한 건 아니고 아셔야 되는 거는, 회사 입장으로서는 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전환사채이기 때문에,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돈을 안 갚아도 돼요. 일단 그래서 회사채랑 CB랑 차이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는 아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33회차입니다. 일단 무기명식, 이 무기명식이 좀 중요해요, 나름.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돈에, 그냥 5만원짜리 만원짜리에 돈에 이름이 없잖아요. 이름이 없으면, 자, 만원짜리에 한국은행 그리고 세종대왕 이름만 써있지 나머지 이름은 없잖아요. 이 돈의 주인은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죠. 그걸 무기명식이라고 해요. 이 역시 무기명식으로 됐네요. 이 얘기는 유통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00억은 일단 운영자금을 쓸 거고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300억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보시면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CPA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세무사 시험 볼 것도 아니니까 요거 패스하죠. 대신 요건 좀 알아놓죠. 이자 지급 방법, 연복리 1%를 적용하여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 그래서 원금 상을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만기일이 지금 회사에 사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자, 2022년 12월 18일에 원금의 만기일, 2022년 12월 18일에 원금의 103.044%를 지불한다. 그러니까 만기 때 되면은 이자 3% 정도를 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이제 이거부터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호로 진행을 했고요. 전환 가액은 10만 4천 약 700원 정도가 나왔네요. 이 10만 4,700원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냐라고 봤더니,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의 결의 1에 전일을 기산으로 해서 1개월 가중상순평가, 일주일 가중상순평가, 최근일 가중상순평가 등등등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04,700원이 됐어요. 일단 요건 알아놓으시고, 104,700원에 38만 2,084주를 곱했더니 400억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38만 2,100주 정도를 신주로 발행을 한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주식 수는 주식 총 대비, LB 총 주식 대비 1%가 약간 안 되는 그런 비중이고요. 전환 청구 기간은 이제 올해 연말부터 내후년 연말 정도까지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회사는 돈이 필요해서 CB를 발행을 했어요. CB를 발행을 했고, CB를 산 사람들이 있겠죠. 이 산 사람들도 투자자들인데,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변동 사항으로 있어서 주가가 변동하기 마련인데, 그러면 사채 투자자들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전환가액 조정이 라는 옵션 사항이 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회사가 유상증자한다, 배당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잖아. 자, 그때는 그러면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한테 보상을 해줄 거니 그 근거가 뭐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자, 두 번째 합병. 만약에 너네 회사가 합병을 한다 그러면 뭐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건 어떻게 할래? 라고 했더니 이런 조항이 있고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자, 만약에 주가가 그냥 하락해. 좀 전엔 합병, 뭐 여기 유증, 배당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랑 별개로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내가 하락한다면 그 가격은 어떻게 정할래? 라고 해서 리피싱 조항이 있습니다. 이 리피싱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키포인트만 쉽게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본 다음에 제가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L생에서도 비슷한 예시가 있었거든요.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가가 하락할 경우 사채 발행일 중요합니다. 사채 발행일이 18일이에요. 아까 1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위에 보시면 18일 있을 거예요. 18일. 일단 18일. 이름도 18이네요. 자, 이 18일 일단 기억하세요. 3개월마다. 그러니까 3월 18일이 될 거예요. 일단 3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정된 전환가액은 3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 그러니까 18일이죠. 그러니까 3월 18일 전일 17일이 되겠네요. 17일부터 3월 17일부터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첫 번째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그다음에 세 번째 최근의 가중산술 평가 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가, 그러니까 일주일 한 달 가중산술 평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가, 최근의 가중산술 평가 나누기 3 한 것과, 그다음에 최근의 가중산술 평가, 공장장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최근의 가중산술 평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나누기 3한 거랑 최근의 가중산술 평가 중,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높은 가액, 높은 게 만약에 10만 얼마였죠? 이게 10만 4,700원보다 낮다면 그 가격을 전환 가액으로 해준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리픽싱 조항이 있는 거예요. 대신 무조건 낮게 안 해주고 그 가격에 10만 4,700원보다 70% 미만인 경우에도 딱 70% 가격 70% 가격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가가 더 떨어져서 최악의 경우 5만원, 4만원까지 떨어져도 이 5만원, 4만원 채택해주는 게 아니라 10만 70%된 가격. 그래서 10만 4,689원 곱하기 0.7을 하니까 7만 3,282.4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7만 3,300원보다 아래여도 최하 70%까지만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7만 3,300원이 되겠네요. 7만 3,282원이니까 7만 3,300원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난 이거 공식만 보고 잘 모르겠어. 난 옛날부터 문제를 풀어봐야 돼. 풀어봅시다. L생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L생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L생 12-8회차고요. 원래 전환가액이 15,342원이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1,740원으로 전환가액이 조정이 됐고요. 그래서 최초의 주식수는 요만큼이었는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주식수가 늘어났겠죠, 당연히. 그래서 리피싱을 했고, 리피싱 근거를 봤더니 사채 발행 후 3개월 되는 날인 2019년 며칠을 기준으로 3개월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그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 17일이에요. 아까 LB는 17일로 나왔어요.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가, 일주일 가중산술평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가 중 높은 가격 1개월 가중산술평가, 일주일 가중산술평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가를 산술평균한 것과 최근일 산술평가 중 높은 가격이 조정일 직전인 현재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죠. 단 70%까지만 해준다. 자, 살펴보죠. 한 달 동안 가중산술평가 주가가 이거 66,693원이었고요. 일주일 가중산술평가가 7,133원이었고요. 최근일 가중산술평가가 6,714원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를 나누기 3을 해요. 나누기 3을 하니까 6847.17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랑 최근의 가중산술평가 요거 6714랑 6847 높은 거 6847 요거죠. 6847. 그래서 6847이 일단 채택. 그런데 너네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740원 이하로는 인정을 못 해줘. 그래서 1,740원이 인정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리밋이 걸려있는 경우였습니다. 70%. 자,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죠. L생 12 6회차인데요. 조정 전 전환가액이 7,363원이었는데
조정 후 되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피싱을 한 거고요. 원래 주식수는 요만큼이었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주식수가 늘었죠. 그리고 조정 사유는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개월 자전, 1개월 가중상승평가 주가, 일주일 가중상승평가, 최근일 가중상승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얘도 1개월 가중상승평가는 6,539원, 일주일 가중상승평가는 6687, 최근일 가중상승평가는 6452. 요걸 나누기 3을 해요. 자, 3을 하니까 6,559.93원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일이랑 비교해요. 그거 중에 높은 거는 6,559.93원이 나왔네요. 요거. 자, 그거랑 최저한도랑 비교를 했더니 얘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가 결정이 된 거예요. 최저한도까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예시를 살펴봤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최저한도 된 거, 그리고 최저한도 안 된 거. 그리고 보니까 1개월 가중상승평가, 일주일 가중상승평가, 최근일 가중상승평가, 이걸 나누기 3한 거랑 최근일 가중상승평가랑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밤에 일이 있어서 이거를 일부러 지금 시간에 제가 녹화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끝날 때 어떻게 끝날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LB는. 자, 전환일이 전환 가액 조정일 전일, 그러니까 17일이죠. 3월 17일이죠. 17일로 기산으로 해서, 그러면은 시작은 1개월 가중상승평가 하려면 2월 18일부터 해야 돼요. 이게 이날 종가가 일단 97,800원인데 이날부터 뒤로 해서 한 달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주가를 일단 모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주일 주가도 모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최근일 주가도 모집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나누기 3을 해요. 이거랑 그리고 최근일 3월 17일이 되겠죠. 3월 17일 최근일 주가랑 비교를 해서 높은 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은 물론 지금 시장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렇게 올랐다. 3월 17일 올랐다. 그러면은 요게 세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 최근일 주가를 평균한 것보다 요게 높다면, 최근일이 높다면 당연히 이게 리피싱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이게 10만 원 이상이 된다면 리피싱이 안 되는 거고, 10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이제 리피싱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물론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변동성이 극대화돼 있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3월 17일 최근일 주가까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주가, 그다음에 여기 3월 17일 전후에서 일주일 주가, 그 다음에 최근일 주가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고, 지금 2월 25일이잖아요. 3월 17일까지 되려면 시간이 남았잖아요. 지금 주가를 보고 이게 리피싱이 되니 안 되니라고 판단하는 건 좀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한 3월 10일, 한 3월 5일 정도부터는 그때 가격이랑 지금 가격까지 이제 합산한 것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리피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특히 가격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일이 있어서 아마 댓글은 못 달아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못 달아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